거기 건너가더니 그 대바게츠 우리의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서 뭔가 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바게츠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언니가 제서를 잡더니 그 건너편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넘어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차가 2대가 이제 서 있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인데 사무실의 주인공 우리 대표님께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예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는 평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요. 또 유통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남남북류를 이어주는 결혼정보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심하윤 언니 TV에 놀러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야, 역대급 게스트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지금 옆에서 보는데 침이 지금 질질 흐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뻐하는 동생인데요. 네. 오늘 시간은 저는 네. 가까이 몇 번 봤어도 한 번도 왜 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떠나올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0년도였어요. 오, 저랑 비슷하게 하네요. 네, 2010년도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죠.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사실 몰랐었어요. 왜냐면요,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려고, 온 가족이 한국에 오시려고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가족이 함께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네. 똑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와. 부모님께서 무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은 이게 좀, 정말 이렇게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좀 꿈도 키우고 여기 와서 자기의 또 이제 그 자식들만큼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 여성들이 다 결혼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가족은 저도 결혼을 늦게 한 케이스거든요. 다들 이제 저희 시대 때는 한 20살부터 결혼을 갔어요. 근데 저는 26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을 꿀 수 있는 브로커를 이제 부모님께서 찾으셨는데 워낙 이제 단독으로 가시는 거는 많으시지만 가족을 끌 수 있는 브로커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대단하시다. 엄청 큰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 평양에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 많이 이제 아프시니까 빨리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우리가 북한의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신지 근데 생사를 이제 오간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떠나가면은 또 두 번 다시 부모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빨리 오늘 중으로 떠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에 원래는 이제 국경연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뭐 승인번호에 뭐에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또 북한에는 또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나름 그런 시기에 있으셨나 봅니다. 한 번 그렇게 못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내려가는 차편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출발을 했죠. 근데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도 원래는 이제 평양에서 우리 그 국경으로 내려오려면 기본적으로 뭐 3박, 뭐 4박, 5박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뭐 1호 열차가 갈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이제 5박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2박 3일 만에 도착했어요. 너무 신기하게. 오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2월 말쯤 하면은 거의 이제 약간 좀 강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저는 1개월을 미뤘거든요.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려오기 힘들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린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날 잡아서 내려가야 되겠다는데 너무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때 이미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느꼈군요. 예전에 언뜻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언뜻 그런 뭐 이제 언니한테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제 언뜻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다 하고 아이를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이렇게 집 문을 딱 닫으면서 뭔가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삘이라는 게 있지. 네. 오는 게 근데 설마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저 저녁 행을 타는 이제 가는 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새벽이었거든요. 집으로 새벽에 도착했는데 저는 집도 못 들어갔어요. 부모님 집 못 들어가고 새벽에 이제 그 언니가 마중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은 물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국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압록강, 압록강을 가운데로 이제 물 구덩이를 파서 물을 매일 새벽마다 이제 왜냐면 낮에는 빨래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벽에 깨끗한 물을 기르려고 다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저기 이제 뭐 이렇게 대바게트 같은 걸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언니랑 어머니랑. 그래서 뭐 새벽에 이제 내가 도착했는데 나보고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떠나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는 깜짝 놀랐겠다. 아니 뭐 새벽에 도착한 딸한테 뭐 이렇게 뭐 물을 깃고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들었잖아요, 저도. 그렇지. 금방 지금 기차에서 내렸는데 노동을 시키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제 북한에는 자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교포들은 자가를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택시비라는 그런 게 이제 운용 그런 비용을 주면은 이제 뭐 열차에서 짐을 싣고 뭐 집까지 이동하는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차에서 그 차를 타고 국경 지역까지 갔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바게지를 뒤에 풍부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대바게지를 내리냐고 했더니 나왔던 김에 우리가 새벽에 물이나 깃고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뭐 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자마자 강을 건너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을 건넜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이게 가운데 이게 강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의 이렇게 건너가서 중국에 거의 넘어가서 물을 깃게 만들었어요. 뭐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는 크게 의심을 없었어요. 거기 건너가더니 그 대바게트 우리의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서 뭔가 짐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들 짐부터 해서 갖다 놓은 짐 같은 게 나오는 게 대바게트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언니가 제서를 잡더니 그 건너편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넘어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차가 2대가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저는 약간 순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제 그 평양에는 결혼을 해서 제가 올라갈 갔기 때문에 국경연선에 살았었어요. 제가 고향이. 근데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그때 같이 했던 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에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리고 막 아기가 어렸으니까 아기가 막 울고 있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갈 수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없다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선택을 한 거니까 가족들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는 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저는 중국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우리가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남자 동생도 안 보이고 뭐 아빠도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때는 정신이 반으로 뭔가 이게 나가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아프대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강을 건너서 나는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저의 이제 탈북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제 대한민국의 길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아예 예견하지 않고 내려왔다가 갑작스럽게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데서 물을 깃다가 지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언제 지금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국경에 있다 보면은 저희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각 그 국경 쪽에 대방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대방이라고 하면 중국인인데 자주 연락을 하는 이제 사람이죠. 뭔가 서로가 이제 물건을 교환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를 먹고 싶다고 전화로 북한에서는 거의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흔히들 이제 표현이 전화기를 핸드폰을 가지고 따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그다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뭐 선물이라던가 뭐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보내주고 우리는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돌에다 말아가지고 이제 던져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음력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이제 국경을 넘어서 고무배 보트를 타고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서 뭐 놀다 오는 그런 또 일도 있긴 있어요. 간혹은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바로 이렇게 해서 뭐 익숙하던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좀 이벤트를 해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빠도 보이지 않고, 우리 여자들끼리만의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셨나 보다. 얼마나 제가 굉장히 뭔가 정말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이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언니랑 저랑 같이 갈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참 대기를 하고 있더니 저 이제 북쪽 우리가 조금 전에 건넜던 그쪽 길로 저희 북한 쪽에서 저희 남자 동생하고 아빠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위험한 상황들도 굉장히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좀 감사하게도 무사히 국경 넘어오셔가지고 함께 그때부터 이동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눈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위험한 일들도 정말 누구나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오려면 누구나 그렇게 쉽지 않은 목숨을 걸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 과정에 저희가 어린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언제 대한민국에 간다는 거를 알게 됐냐면요. 아빠하고 남자 동생까지 오다 보니까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 나한테 얘기하던 좋은 곳이라는 게 어디냐 이랬더니 우리가 이제는 한국으로 갈 거라고. 그 순간에는 뭐냐면 사실은 원래 한국 간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준비 없이 왜냐면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에는 모든 유선 전화기가 도청이 되는 부분이어서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거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도 없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엄청 흘렸어요. 왜냐면 정리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주변 이웃들도 있고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야 되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좀 힘든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그 소중함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정말 그때 제때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저를 후에 먼저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먼저 떠나고 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순간에 그래도 내가 빨리 그래도 캐치해서 내려오긴 내려왔고 뭐 순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 노정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멀미를 엄청 심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그때는 데리고 오던 아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돌이 딱 지났었어요. 어머. 네, 돌이 너무 딱 지난 네, 돌이 너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이유식을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모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근데 멀미를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유는 안 나오고 아이는 막 울고 좀 너무 힘들고 막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게 너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건 생각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나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멀미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시겠지만 정말 나는 그 순간에는 당장 내리고 싶은 그게 정말 우리가 이 땅 냄새 맡고 싶지? 땅 냄새를 맡고 공기를 마시고 싶은 그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물만 마셔도 진짜 큰일 나는데 오바이트 나죠? 네, 아이를 안고 근데 저희가 뭐 5시간 노동인가요? 막 20시간, 30시간 넘게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힘들겠다. 거기에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돼서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간에 에피소드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애를 안고 이제 번호를 주잖아요. 버스 번호를. 예. 그런데 번호를 예를 들어 6번이라고 하면 제가 5번에 앉았어요. 근데 한 중국인이 계시더니 뭐라고 얘기를, 뭐 이거 내 자리다 얘기하는데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떼붙이라는 말이 저게 미안하다 그래서 떼붙이라고 했더니 맨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뒤에서 뭐 우리 가족도 진짜 엄청 웃고 그 사람도 왠지 어색한 그 발음에 웃고 근데 설마 뭐 애를 안고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이라면 상상 못했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중간에 휴게 과정실이 있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살 것 같죠? 와, 살 것 같았어요. 막 내려서 거기에 앉아서 애를 안는데 당장 저 버스를 언제까지 내가 저걸 타고 가야 되나. 기약 없는 길. 네,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눈물이 펑펑 났을 것 같아요. 눈물이 펑펑 나고 사실 그때까지는 지금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데요. 부모님이 미웠었어요. 너무 미웠었어요. 왜냐면 이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오기까지 너무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서. 네, 죽을 것 같았었어요. 아니면 진짜 옆에 제가 그 봉지를 주더라고요. 멀미를 하는데 그거를 다 없앨 정도로.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멀미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중국인 분이 아이를 이렇게 저는 그때는 벙어리 흉내를 했잖아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를 안아서 이렇게 뭐라고 저는 알아듣지 못할 그러니까 편하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순간순간에 그래도 도움이 손길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여기까지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태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저는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까지. 네. 태국에 가니까 네. 감옥에라고 하는 이민국 수용소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예원 씨는 그 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에 너무 반가웠었어요. 왜냐면요, 와, 대한민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만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 걸치는 밑에 지하 1층인가 있죠. 그런 데 있는데 뭐 이제 저희는 사실은 뭐 거기 한글을 발견을 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뭐 여기서 3일이면 뭐 어디로 이동한다. 먼저 이제 떠난 사람들의 뭐 벽에 아주 그냥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누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눈물도 나더라고요. 영철아 내가 먼저 간다. 나 따라와라. 뭐 무슨 용수가 엄마야. 뭐 이제 어디서 헤어졌는데 이 글을 보면 엄마는 한국으로 갔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또 이제 친구도 맺고 뭐 만난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또 여기 와서도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북한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인연이고 그게 감사한 거죠. 좋았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요 10년을 준비를 하셨는데 못 온 길이니까 이게 한국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시집까지 늦게까지 이제 자식들을 시집 안 보내시고 어떻게나 이제 늦게 보내면서까지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분들은 대체 어떤 루트를 타고 이렇게 빨리 저희는 우리 가족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게 우와 대박. 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원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대략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왔어요. 2010년도 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뭔가 이제 복도를 지나서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기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예쁜 우리가 이제 북한만 안내원이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앉았는데 저는 또 비행기도 멀미를 할 줄 알았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신기하게 멀미를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를 한다고 했더니 무슨 이게 약 같은 거 주더라고요. 이 약을 먹고 나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어서 멀미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는 가끔씩 근데 또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멀미가 없었었어요. 이게 뭘까요? 차량을 많이 타니까 멀미도 그게 도가 트거든요. 그래서 차를 좀 타니까 멀미가 없어진 게 아닐까. 네, 처음에 복도를 지나서 드디어 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이제 북향민들이 정말 많은 그런 아픔과 또 상처를 입고 힘든 가정을 가져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이 비행기만 타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품속에는 돌이 같이 난 저희 아들, 그 아들도 그 탈북 가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도 사실은 그 가정을 넘어서면서 울어도 안 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정말 여기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얼굴을 웃고 정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아이와 같이 혼자서 이제 서리 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은데 비행기 좌석에 이제 자리를 안내를 받고 아이는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안고 이렇게 벨트를 해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너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너의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너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오는 과정에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아닌 그런 미움도 있었지만은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안도감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내 품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뭔가 그 아이의 미소에도 그 평온함이 오는 거. 네. 그 평온함이 왠지 아직도 제가 표정이 잊혀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린데 그 태국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여기 모기에 뜨고 막 온 곳에 골마 터지고 약도 제대로 이제 바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부모로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그 환경에 그 미소의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는 이제는 너의 행복은 엄마가 지켜줄게. 너는 너의 꿈은 이 대한민국 자유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제는 우리는 마음 놔도 돼. 그리고 너는 이제는 행복한 아이야. 그런 거를 서로가 눈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왔어요. 네. 새벽에 우리 보통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자, 정산 못하고 온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좋던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아픔이라는 게 꽉 차 있잖아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가 없고 힘들어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우리가 매체로만 볼 수 있고 동경해오던 그 대한민국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눈물보다는 그냥 내 아이를 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누구 한 명도 그 위험한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막 안고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많이 이렇게 울면서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우리 이제는 됐다고. 도발할 게 뭐가 있겠어. 가족이 다 없었고 그때 정말 그 부모님한테 감사했죠.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보다도 더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이 길을 선택을 하셨겠어요. 큰 용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울 때 이 가족이 잡혔을 경우에를 그렇죠. 대비해보면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에 저희와 함께 내린 그 모든 분들이 다 서로가 정말 우리가 마치 그 이상가족 선동을 한 것처럼 우리 이제는 됐다고. 우리 이제 또 서로가 막 안고 이미 태국에서 서로가 친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안고 대한민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엄청 예쁘게 막 이렇게 치장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랑 여기 다 번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긴장감이 풀리다 보니까 몸이 나른함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할 때 와 되게 그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분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 이게 멋있다 했더니 따라오시라고 해서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정장의 스토파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식판을 이렇게 주면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기 모든 사람들이 2차의 눈물을 떠올렸었어요. 왜냐면요, 역시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그렇게 먹고 싶었던 김치! 된장찌개 정말 먹고 싶었어요. 태국에서 우리 2달 동안 먹었잖아. 냄새를 못 맡았어. 거실거실한 그 밥을 정말 우리가 그거를 찰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했는데 정말 찰진 쌀밥에 김치에 된장찌개 이게 뭔가 그 향수가 느껴져가지고 한 숟갈을 먹는데 다들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맞아. 저도 지금 아직까지 눈물 나네요. 우리도 울었어. 근데 그 한 숟갈을 막 이렇게 떠서 먹는데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기는 왔구나를 그때 또 다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잖아요. 이게 딱 맞았어. 딱 맞고 김치도 너무 맛있고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먹고 가가지고 우리가 더 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진짜 다 곱빼기를 하고 두 번씩 그때 첫 끼는 다 먹었어. 다 먹었었어요. 정말 그때는 나 살이 태국에서 정말 많이 말랐었거든요. 근데 국정원 밥이 진짜 0.1도 거부감이 없이 어묵 반찬, 잡채 저는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고 그 쌀밥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북한에서 그런 밥 못 먹어봤어. 와, 이게 정말 맨밥으로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 맞아. 거예요. 쌀이었었나 봐요. 아, 그때 다들 이제 머리를 떨구면서 이제 막 울면서 막 괜찮다고 이제는 마음 놔도 되고 먹고 싶으면 한컵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김치를 맛볼 수가 없었고 맞아요. 된장찌개를 맛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맛있는 첫 식사에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아직도 내 기억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네 아직도 네, 뭉클하네요. 콧물이 나네. 아직도 눈물이 진짜 네 나는데 가끔은 네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그거를 추억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은 네 밥을 뭐 이 쌀이니 저 쌀이 막 골라 먹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밥을 아직도 아무리 밥을 맛있게 지어도 그 맛이 안 나. 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또 찾을 수도 없고요. 맞아요. 네. 제일 배고프고 그리고 강렬한 첫 끼였죠. 첫 끼였어요. 정말. 네.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온 가족이 다 왔다는 걸. 네. 이거는 정말 부럽다는 건 부럽다 곱하기 100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 없이 여기 와서 으쌰으쌰 전화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네. 이게 있다는 게 이게 큰 자산이거든요. 네.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거긴 뭐 내가 혼자 왔으니까 부모님과 동생 다 있단 말이에요. 참 미연 씨가 부럽네요. 혹시 좀 하나원 같은 데서 네. 조금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 안에도 그러겠다. 어린이 집은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살. 저희 아들은 유별나게 저한테 껌딱지여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린이집 보내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또 이제 나갔다가 오면은 뭐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을 위한 또 교육은 별도로 해주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아이가 특별히 저희 품에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아유, 고생했어요. 그 애기 데리고 그렇죠. 하나원에서 그 하느라고. 좀 그렇긴 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뭐지 1개월 되면 용돈을 주잖아요. 맞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의 집회 처음 받겠다. 처음 봤죠. 그럼요. 처음 만지고 처음 봤는데 와 정말 이게 막 우리가 지폐를 만지고 또 만지고 진짜 그때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 미연 씨는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때 지폐를 처음 만져봤어요. 처음 만져봤죠. 그리고 막 대한민국 지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뒀다가 거기서 사 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게 이제 저는 위주로 아이 간식을 사다 보니까 또 간식이 다양하잖아요. 네. 한 살 지난 아기는 그 네. 간식을 사다 주니까 맛있게 먹던가요? 그러니까 한 살 지난 아이는 다 초코 지금은 그거 뭐지 콘칩이라고 해야 네. 되나?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그냥 과자인 줄 알았어요. 콘칩인데 우리가 입안에 들어가면 겉은 이렇게 초코를 이렇게 씌우고 입안에 들어가면 애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걸 사다 주면 아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먹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이렇게 입을 살짝 대더니 달달하잖아요. 그러면 입안에다가 하나 먹고 또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야. 네, 바나나 우유인데 저는 이게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 바나나 우유라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우유는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 우유라는 거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애기들이 먹기 좋게끔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바나나 우유를 줬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먹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도 잘 안 먹고 이유식도 안 먹는데 그 바나나 우유는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랑 그 다음에 그 초코 콘칩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우리가 아이에 맞게끔 이유식도 제공을 해줬고요. 네, 너무 모든 것들이 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소리 하니까 정말 바나나 우유 먹어봤던 그 맛은 기똥찬 그렇죠. 맛이었어요. 그리고 피크닉이라는 음료수를 줬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 나올 때 피크닉 종이라든 음료수를 줬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뜯어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중국에서 잠깐 살았지만 그런 음료수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게 내가 무슨 중국인하고 생활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음료수를 가져다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자유로 사 먹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피크닉 줬는데 무슨 종이야. 근데 그 옆에 빨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왜 빨대가 안 보였을까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네. 가위 가지고 잘라야 되니? 그러니까 코스에 하던 게 이거 옆에 빨대 이렇게 뜯어가지고 꽂아서 먹는다 해서 세상에 나는 빨대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 네. 여기 빨대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빨대조차도 우리는 찾지 못해서 그 음료수를 못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빨대를 이제 거기다 꽂아서 주지는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서 이게 그거를 뚜껑을 뜯어서 아이가 먹을 다 흐리지 않으니까 그 안에 직원분이 빨대가 있다고 빨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탁 뜯어서 거기다 딱 꽂아주니까 아이가 그걸 쥐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애기들 용품이 정말 많잖아요. 북한에서 아이를 키웠을 때 용품이 부족하고 유모차도 별로 없고 그냥 업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무조건 다 업고 다니고 그리고 유모차가 있다고 해도 이제 포장 덜어다 보니까 애가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뭐 이제 가시를 하느라고 그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가 오히려 쌩 고생을 하는 거죠. 네. 덜렁덜렁거리고 비포장 도로이고 바퀴가 또 이제 가만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애기띠를 간편하게 하고 그래서 애기띠를 하겠네요. 왜냐면 유모차를 끌고 다닐 데가 없어. 그러면 아이가 뇌가 흔들려거리고 잠을 재워야 되는데 애가 뭐 오히려 유모차 안에서 울고 난리인 거예요. 자지러지죠. 네, 그래서 유모차는 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애를 재울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애기들 재울 때 그네 있잖아요. 네네. 대신에 유모차 안에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잡에서 이제 흔들흔들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거기서 자는 거 밖에는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유모차. 네. 그렇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그 간식 맛있는 거 북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 먹이고 이러니까 참 행복하긴 했겠어요. 행복했었죠. 그때 오는 가정의 아이도 모유도 제대로 이제 먹이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도 어른들도 먹기 힘든 그런 거를 아이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태국에서 그래서 네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이가 한창 이유식을 먹을 때인데 어른들이 먹기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어서 사실은 저희 거기서 수제로 이거를 뭔가 만들어서 그리고 부탁을 내서 돈을 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간식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과일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아이를 지켜왔죠. 그렇군요. 너무 자, 집을 배정받아서 가족이 다 오고 아니죠. 모여 살았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서울을 또 배정받으려면 추첨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도 복이 있어서 추첨이 당첨이 됐고 서울에. 어머니네는 경기도권에 이제 하시고 저희 언니랑 제가 추첨에 당첨이 된 거죠. 서울로? 네. 그 어려운 서울을 둘 다 받아내신 거예요? 정말 그때 또 너무 감사했었어요. 행운의 신이 두분만 따라다니나 보다.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집 배정을 나가잖아요. 네, 나가서 처음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들려서 임시 이거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나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구나 해서 임시 이거를 주더라고요. 맞아, 임시.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 떨림과 내가 여기 이제는 진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발급받고 집 배정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실은 드라마를 보면은 막
멋있고 우리 하고 2층짜리 지금 와 대박 너무 멋있다 정말 한류의 그 문화가 들어오기 네. 전까지는 남조선이 진짜 못 산다 겁나게 못 산다 막 이렇게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잘 산다. 그리고 집이 으리으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놀랬었어요. 좀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네, 놀랬었어요. 2층 그리고 그런 집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TV로 보아오던 그 TV가 집이 아니어서 맞아. 사실은 놀랬었는데 제가 6개월을 살면서 이 집에 감사함. 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고 또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제일 좋았던 거는 더 물 나오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물에 대한 자유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물에 대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네. 보통은 평양에서 살았다 그러면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근데 평양은 더 물이 나오지 않냐 이럽니다. 지금 저희가 평양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평양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고 또 평양의 중심에는 더운물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이게 만드냐면요. 옛날 아파트는 그게 없어요. 더운물이 없거든요. 근데 샤워기를 연결을 해서 위에 이렇게 그 난방처럼 물을 덮일 수 있는 거기에 물이 채워지면 이게 난방처럼 조절을 하면 물이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거를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물과 그게 중심 지역에는 그 전기를 시간대로 지금 저녁에 새벽 6시부터는 저녁 9시까지는 전기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물을 덮여놓는 거죠. 그리고 물을 덮여놓고 이제 욕조에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네, 저도 뭐 샤워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물이 이게 뭐 온도가 덮여지면 그게 오랫동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이라는 거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물탱크를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탱크에 물감이 이만큼인데 묵은 물. 예. 그래서 우리 1개월에 한 번씩 그 물탱크 안에 들어가서 거꾸로 청소를 하잖아요. 국경 연세는 3일에 한 번씩은 물이 나왔었어요. 근데 평양에는 그래도 매일 물이 나와서서 물탱크를 자주 좀 청소를 하는 편은 됐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샤워기를 탁 틀었는데 와 물이 슉 나오는데 더운 물과 제가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네. 그 샤워기에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발신만 나오는데 나오고 막 샤워기 샥 하는데 와 그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그 샤워기 물과 내 눈물이 합쳐서 정말 나 고생하면서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왜 이 길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힘들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네,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와 사랑이 참 많이 넘치네요. 그래요. 정말 예쁘게 생긴 거 말고 말도 참 예쁘게 합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함으로 왔지만 그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하나하나에는 감사함이 있고 소중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당연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그리고 여자들한테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세탁기. 우리가 북한에는 사실은 세탁기가 뭐 기본적으로 좀 있는 집들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처럼 빨래를 탁 넣고 세제만 넣고 픽 전화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어야 되고 한쪽으로 강을 연결해서 물이 나오면 한쪽으로 버려야 되고 오히려 진짜 강에 가서 빨래를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방이 되는 거죠. 훨씬 일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무조건 담아놓고 손 빨래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습관이 있어서 제 네이나 짜잘한 거는 제가 막 손빨래하고 있는 저를 엉덩이 거꾸로 쳐들고 막 제가 벗어놓고 그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큰 거 빨래 아니면 손빨래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손빨래를 자주 하거든요. 뭐 작은 양말이라든가 그래야 잘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빨래를 해서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벌 빨래를 해서 그거를 강에 가서 막 두드려서 하고 이러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 편리함에 익숙돼서 더 편리함을 또 찾게 되는 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뭐 감사함 또 네. 소중함이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갑자기 예원아 그래도 참 감사하고 너 여기까지 오기 참 잘해왔고 여기서도 참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지 너 좀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감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 누군가한테 작은 감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희 하나의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원 대표가 저 북한에서부터 예고 없이 또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또 좋았던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예원 씨에게 좀 더 관심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많은 사랑과 또 공감의 댓글 나누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 채널에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새롭게 오픈한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실 거죠? 네, 분명히 가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예원 대표 채널도 많이 놀러가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